자, 라파스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보게 되면 라파스. 먼저 이 회사 기본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신상장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죠? 소형주고 제조 화학 쪽이네. 그죠? 화학 쪽, 화학 쪽. 그 다음에 시가총액 6,476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0.8%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화장품 제조, 신약 연구 개발, 의료기기, 아크로패스, 테라패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으로 분류가 됐죠. 화학. 자, 보겠습니다. 재무 정보 한번 볼까요? 먼저. 항상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기본으로 보는 건데, 얘는 작년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 4분기, 2, 4분기를 보게 되면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쾌스천이죠? 돈을 잘 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그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분기점.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뭐가 재료가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실적으로 발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요 내용을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보이고요. 근데 주가는 가고 있다.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100억, 그 다음에 180억, 179억. 연간 실적도 작년도에서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나쁘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 여기서 보이죠? 그럼 뻔한 거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라파스, 레티놀 탑재, 마크로토닐 관련 특허 취득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얘네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집중 매집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어쨌든 지금 이 얘기가, 그 다음에 특허체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나온 시기를 보면 4시간 전, 4시간 전 이렇게 8월 뭐 나오고요. 그죠? 알렉슨 비뇨 면역치료제 개발, 그 다음에 라파스 웃음, 뭐 계속 나옵니다. 그죠?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숨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매출액 전년비 40% 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죠? 쭉 보게 되면 쭉쭉.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5% 상승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업도 확충한대요. 그죠? 뭔가가 사업도 확충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재무제표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누군가는 이미 여기서 매집을 해서 끌어올렸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주가가 여기 있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저는 주가를 일단은 손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의 깊이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겠고요. 그죠? 이미 사상 최고가를 나가는데 성장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 기준은 주봉을 따라서 이걸 가고 싶은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동선을 보게 되면 6만 원까지 거리도 멀어요. 그죠? 멀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추세선을 흐름을 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더라도 뭐 6만 원 멀어요. 근데 월봉을 보면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하나 제가 가끔 가다 잘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는데 요게 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황 대표 강의를 뭐 같이 여러 번 보셨다면 조금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 하나는 들어와요. 이렇게. 그죠? 이거 하나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추세의 흐름을 즉 7만 원대를 넘기고 있다라는 것은 눈에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대표가 있는 오버슈팅인데 그죠? 그러면 6만 원의 동선과 7만 원의 동선이 겹치면서 여기가 지지대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고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포지션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를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았을 때도 여기 7만 원과 그 다음에 6만 원이라고 하는 동시에 이렇게 생겼는데 7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는 이 간격도 너무 넓고요. 그죠? 이미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많이 온 건 아닐지도 몰라요. 이게 시작일지도 모르겠지만 기준 잡기가 애매해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6만 원과 7만 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7만 4,800원이잖아요. 그러기에는 무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가지고 계신 분은 야우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은. 야, 땡큐지 뭐. 어차피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동선을 보게 되면 월봉의 동선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걸립니다. 보다시피. 그죠?
예, 이게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요, 분명히. 그죠? 근데 월봉을 보니까 이렇게 걸려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추세선에 걸리는 자리에서 진입 자체를 굉장히 보류를 하죠. 왜냐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주봉을 보게 되면 약간 편차가 있어서 저항선을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오버슈팅의 모양을 보이긴 하지만 월봉을 보게 되면 걸려있는 모습 보이죠. 아, 그래서 제가 월주일을 동시에 본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저는 신규 진입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야, 이거는 다 여기 뭐 내용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분석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정보는 지금 나왔잖아요. 아까 기타 등 좋은 얘기 계속 나왔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진 않지만 이게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그죠? 이 내용 때문에. 근데 기술적 분석을 보니 너무 기준을 잡기엔 애매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거 다 좋고 다 좋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때 내가 대응하려고 보니 뒤를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걸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긴데 결국은 그죠?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러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도 높아요. 그죠? 지금 현재 가격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것도 높고 그 다음에 이것도 높고, 그죠? 지금 여기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딱 보니까 일봉에서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월봉에서는 떡하니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은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월봉에서 떡하니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또 너무 멀고요. 예. 항상 얘기하지만 정답은 아니고, 제가 보는 그냥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회원님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매매하실 때 다 좋고 다 좋은데, 기준이 있는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작년부터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서서히 높여가는 모습들이 여러 번 보였죠.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여기가 지지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죠? 여기를. 오랫동안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지지라고 나갔죠. 그러면 저는 이런 자리의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올렸다 다시 바꿔서 눌림을 주고 다시 나가죠. 여기. 그죠? 이 모습.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강하게 세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자리, 즉 내려왔다가 바꾸는 자리인데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자리.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눌러주고 다시 나가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으니까 올라갔다 눌려볼 때 이런 자리. 그러면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인데 지금은 이거는 뭐죠? 많이 가버렸다라는 말을 쓰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을 했겠죠? 그죠?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꼭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대량 매집을 했던 여기서 매집을 했던 뭐 여기까지 매집을 연장했던 여기까지 매집을 했던 누가 가져갔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언제든지 던져버리면 그만이죠. 쟤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터져도 좋고 쟤들 입장에 이익 실현해도 좋고 뭐 더 끌고 가도 좋고 어쨌든 얘네들의 이 동선을 마음대로 휘집어도 되죠. 근데 이런 자리는 누가 매집했으면 제가 상승 초기 모습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누가 매집을 했으면 단가를 뺏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을 거라고 강의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죠? 저녁 때 저랑 같이 들었으면 그러면 출발점에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었던 거지 이런 자리도 다 의미가 있는 건 알겠지만 여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 리스크가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리스크가 여기는 상존하고 있잖아요. 이게 떡하니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도 뭐 가면 좋겠는데 뭐 이거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런데 뒷바꾸를 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나파스는 다 좋아요. 근데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실적으로 또 가셔야 될지 어떻게 몰라요. 아직은 이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차트상도 기준은 멀어져 있고 기본적 분석을 봐도 이미 그렇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나 내용은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좀 껄끄럽다 이거죠. 기준 잡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거고 가지고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가지고 있었다면 저 같으면 오늘 정도나 팔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지,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늘 얘기하지만 차트만 갖고 모든 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데 넓게 보면 가끔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할 청산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자리 분할 청산.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내용도 좋고 다 좋아서 황 대표 나는 끝까지 홀딩 해보려. 그러면 어디까지 홀딩할지 그죠? 그건 알 수 없으나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끝까지 홀딩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 흐름 타고 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내려왔다가요. 한 번은 눌림을 줬다가 돌아갔을 때 이 부분이 다시 갱신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흐름을 왜 깨주겠냐고. 잘 아시겠지만은 물량 빼서 2차 매집해서 가서 1차 파동 가고요. 그죠? 2차 파동 갔다가 다시 올렸다 뺐다 이렇게 가는 거. 3차 파동까지 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매집된 물량이 많으면 이런 파동도 많이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걸 기대하기에는 라파스는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점 참고해 보세요.